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양팡 먹튀 사건, 변호사 너무 몸살인다입니다. 구독자 250여 명인 유명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라는 양팡씨가 먼저 계약한 아파트에 매매 계약금을 주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샀다더니 어쩌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저는 유튜버이면서 한편으로 법률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자문 내지 조언, 조력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어 보입니다. 양팡씨가 해명하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사건을 맡겨도 되나 싶네요. 여기서 법률가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말합니다. 법률 브로커나 사이비 법률가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양팡씨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양팡씨는 참으로 논리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양팡씨는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양팡씨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보낸 내용 증명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수신인 측에서는 발송인 측을 동네에서 이상하게 매도를 하여 발송인 측의 친한 공인중개사를 철천지 온수로 만드는 등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발송인은 단지 법상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매도인의 모친의 통장에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동네에서 발송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발송인 측에서는 사실을 명명백백이 밝혀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신인 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을 멈추고 사죄를 하고 또한 공인중개사 보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등 공인으로서 야비한 행위를 한 번만 더 한다면 발송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팡씨 쪽에 따르면 대리인은 아니다, 이건 법대로 하라 는 식으로 전혀 연락을 안 받아줬다. 공인중개사 실장이 신분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알 것 없고 라고 하면서 신분을 안 밝혔다고 합니다. 수신인 측이니 발신인 측이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기에서 짚어야 할 것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는 실무를 안 하고 경험 많은 그의 어머니가 중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건 공인중개사는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명의되어야 했다고 판단합니다. 양팡씨의 변호사의 말을 옮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팡씨 측에서는 원고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서 양팡씨 측 연락을 피하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 계약 당시에 입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을 양팡씨에게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도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무효가 됐고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심에서 소송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양팡씨가 패소를 했다, 원고가 승소를 했다, 이런 거는 전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1차, 2차 변론기일은 진행되었고 3차 변론기일은 5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팡 측이 졌다, 패소하였다라는 사실은 사실과는 다른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 모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본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모 유튜버가 소개했던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 계약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계약금이 어느 것인지 일부 지급한 금원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물론 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례인 것이지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모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증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모 유튜버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실인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이 아닌 거짓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유튜버 말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팡씨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정해진 일시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면 보통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왜 돈이 입금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돈을 언제쯤 송금해 달라, 언제쯤 입금해 줄 수 있나라고 물어보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양팡씨 측에 전혀 계약금을 달라거나 독촉하거나 아니면 언제쯤 줄 수 있나라고 물어본 사실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원고 측 주장이 조금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팡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원고와 피고 측에서 첨예하게 서로 주장 대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본 뒤에 아직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다, 누가 가해자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향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는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무사인 법률가 입장에서 견해를 밝힙니다. 양팡씨 가족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듣고 상담하는 변호사는 마치 나무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력 있고 자부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조언 내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써서 준 원고를 읽는 듯 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마도 경력이 일천하지 않나 싶네요.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친절하게도 3번씩이나 길게 읽어주셨네요. 그 법이 약칭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했으면 되고 뭐 유튜버가 명예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해주면 될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녹화 녹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저의 판단을 밝힙니다. 이 사건 계약은 유효이고 양팡씨와 공인중개사는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양팡씨 측은 얼마간의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 사건 양팡 측 변호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분명히 하여 법률가로서의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결국은 판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